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의 미니밴 오디세이인데요. 사실 북미 시장에서는 미니밴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크라이슬러도 어느 정도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토요타 시에나 또한 혼다 오디세이는 이 시장에 상당한 강자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이번 모델은 풀체인지 모델로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흔적들이 엿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것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과연 혼다 오디세이가 어떤 경쟁력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다인 승차 환경에 적합한 모델인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오디세이는 북미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이어가는 모델입니다. 2세대 모델부터 북미 시장용 모델로 분리됐고 현재 5세대까지 발전했습니다. 물론 그런 오디세이의 가장 큰 라이벌로는 토요타 시에나가 꼽힙니다. 최근 10년간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2013년까지 오디세이가 더 팔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에나에게 다소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디세이는 이번 모델 체인지를 통해 상품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자인은 혼다만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풀 LED로 구성된 라이트와 굵은 크롬 그릴도 혼다의 최신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액티브 셔터 그릴도 갖췄습니다. 측면부는 시원스러운 이미지를 갖습니다. A필러부터 D필러까지 연장된 측면 윈도우 덕분입니다. 후면부는 커다란 크기의 리어램프로 멋을 냈고 전면부처럼 굵은 크롬 장식을 더했습니다. 디자인의 변화가 극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복합 소재를 사용해 무게는 줄이고 비틀림 강성을 44%까지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인테리어도 한층 정갈하게 변경됐습니다. 기존 모델이 다소 복잡한 디자인을 가졌다면 신형 모델은 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계기판은 7인치 디스플레이로 대체돼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센터페시아의 8인치 디스플레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개발해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합니다. 특히 선명한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인상적입니다. 변속기에도 특징이 생겼는데 과거와 달리 버튼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 모두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이의 장점은 뒷좌석에서 빛을 발합니다. 먼저 2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직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갖는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은 물론 간편하게 전, 후,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3열로 더욱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2열 시트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2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있습니다. 2열 천장에 자리한 10.2인치 크기의 모니터를 통해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DVD를 지원하는 모델이 있었지만 오디세이는 블루레이까지 지원합니다. 뒷좌석을 위한 전용 공조장치도 경쟁력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3열 공간도 넓습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컵홀더와 송풍구는 물론 파워 아울렛까지 마련돼 형식적이지 않은 공간이 됐습니다. 뒷좌석 상황을 볼 수 있는 컨버세이션 미러도 기본입니다. 다른 차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혼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카메라를 통해 뒷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캐빈 와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3열 탑승객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피커와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이는 캐빈 토크 기능으로 불립니다.
3열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충분한 트렁크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이 패인 형상으로 다양한 화물을 흔들림 없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편하게 접히는 3열 시트를 수납해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열 시트를 탈거하면 최대 2.3m가 넘는 길이의 물건도 실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 쪽을 살펴보면 진공청소기가 마련돼 실내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흡입력도 충분했고요. 소음이 다소 큰 편이지만 이것이 단점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목적 차량인 만큼 실내 곳곳에 수납 공간도 많습니다. 특히 센터 콘솔 부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양한 공간 활용성 이외에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도 갖췄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차선 유지 기능이 탑재됐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갖춰집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시속 25km 이하에서 작동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스노우 모드를 통해 겨울철 주행을 배려하기도 했고요. 기능성은 물론 엔진에 가변 실린더 기술을 넣은 것도 5세대 오디세이의 장점입니다. 여기에 최초의 10단 변속기까지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과거 대비 710만원가량 올랐는데요. 높아진 가격만큼의 가치를 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오디세이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3.5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만큼 성능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네, 일단 한번 달려보죠. 차량 컨셉에 맞춰서 굳이 부가적인 주행 안전장치는 해제하지 않겠습니다. 네,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이 상당히 경쾌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은 3.5L IV텍 엔진을 사용합니다. 다른 혼다의 모델들이 그렇듯 조금은 고회전 지향형 엔진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죠. 최고 출력 역시도 6000rpm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최고 출력이 284마력, 사실 동급 모델 중에 가장 높은 최고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 또한 4700rpm대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른 엔진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rpm에서 효율을 내는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죠. 단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는 2000-3000rpm대에서 가속을 이어가더라도 전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라면 구동 손실률 부분에서 크게 아쉬움이 없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 아무래도 이제 변속기 쪽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네, 최초로 10단 자동 변속기를 양산화시켜서 그것도 미니밴에 먼저 얹었는데요. 네, 여기서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변속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신형 오디세이는 주목할 부분이 많지만 아무래도 10단 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자동 변속기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 변속기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브랜드는 GM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올즈모빌 브랜드에서 최초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후 2002년에 GF의 6단 자동 변속기를 BMW가 7 시리즈를 통해서 최초로 적용시켰습니다.
2003년에는 다임러에서 7단 변속기를 개발해 경쟁이 가열됐고요. 이후 2007년에는 렉서스가 LS를 통해 8단 변속기를 등장시켜서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GF가 9단 자동 변속기를 내놨고 뒤이어 다임러에서도 9단 변속기를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다는 자체적으로 변속기를 개발해 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9단 DCT를 NXX를 통해 최초로 개발한 사례도 있죠. 이번 10단 변속기도 혼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유성 기어를 적용해 10개의 기어를 갖지만 크기는 과거 6단 변속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속기에 아이들 스톱 기능을 추가했으며 전자식 변속 시스템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전진과 후진을 오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키도록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10개의 다단화된 기어비를 갖게 된 덕분에 과거 6단 변속기와 비교해서 가속 성능은 14%, 엔진 응답성은 30%, 연비는 6% 높이고 반대로 엔진 회전수는 26%를 낮추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혼다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속기를 내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혼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11단 자동 변속기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변속기가 더 화려하게 변신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번 변속기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상에서 차를 다룰 때 특히나 현재 모델은 어찌 보면 이제 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함을 강조해야 되는 모델인데 변속 충격이 온다라면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게 되죠. 반면 현재 오디세이에서는 변속 충격을 거의 느끼기 힘듭니다. 앞서 이제 유선 기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걸 모르더라도 현재 모델에서 상당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변속기가 잘 구현해내기 때문에 이 만족도 부분만큼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10단 변속기가 됐을 때 아무래도 촘촘한 기어비를 통해서 효율성을 끌어낸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시속 한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8단에서 10단 사이를 오가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그런 변속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 역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RPM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만큼 정숙성을 도모하는 부분에서도 이점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 외에도 실제 연비를 구현하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모델에서 특징이 되는 것 바로 버튼 타입의 변속기 제어 로직인데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링컨 모델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많이 접해 봤었는데 상당히 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어색하지만 조금만 이제 손에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작성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부가적으로 승차감 쪽에서 특히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변속기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제 10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게 쪼개지 않고 너무 이제 후반에서 루즈하게 쪼개 놓으면 사실은 이제 다단화된 변속기의 특성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다 이번에는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CVT만 고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변속기를 탑재시켰다는 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오디세이는 최대 8명이 승차해서 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데요. 현재 모델은 매직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2열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독립식 시트가 채용되는 만큼 각각의 승객이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앞서 보셨겠지만 이 시트의 구성을 운전자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필요에 따라서 시트를 떼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매력인데요. 이를 통해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시킨 만큼 경쟁 모델들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다인 환경의 차량에서
출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운전자가 상당히 좀 답답해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잠시 오디세이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초대 중반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로 비교를 한다면 현대 아반떼 스포츠와 비교가 될 정도의 수준인데요. 물론 승객이 더 많이 늘게 되면 가속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네, 어느 정도 승객을 태웠을 때 전혀 답답해할 일은 없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초기 발진 때 필스핀 때문에 약간은 시간적인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타이어의 성능 자체가 조금 더 나았다면 아마도 6초대 후반까지도 무난하게 마크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쨌든 여유로운 힘을 가졌다는 것, 네, 이 점은 뭐 장거리 투어를 하더라도 상당한 이점이 되죠. 또한 고속에 들어서더라도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서스펜션은 전륜의 맥퍼슨 스트럭, 리어 쪽에 이제 트레일링암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특성에 따른 셋업인데, 중요한 것은 세팅의 결과값인데요. 어느 좌석에 앉아있든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세단과 비교를 한다면 세단 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네, 다인 환경의 차량, 특히나 이제 미니밴이라는 장르에 놓고 본다면, 네, 현재 오디세이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뭐 사실 이 차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운동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단 이제 이 차로 타이어의 그립 한계를 넘어서는 주행을 하시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핸들링 특성으로 본다면 사실은 날카로운 맛은 많이 떨어집니다. 혼다가 핸들링 부분에서는 거의 뭐 최고를 달리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현재 오디세이 아무래도 직관적인 느낌보다는 조금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승차감 향상에 목적을 뒀다는 점이 눈에 잘 띄네요. 네,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가장 잘 나왔던 기록은 40.8m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다른 차를 테스트할 때도 정말 뭐 단기적으로는 성능이 좋게 나오는 차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늘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브레이크 부분에 대한 점수를 많이 깎곤 합니다. 네, 최근에 뭐 기아 스팅어라든지 G70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현재 오디세이는 아무리 테스트를 지속을 하더라도 42m를 벗어나는 일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평균적인 제동 거리로 본다면 41m에서 41.5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와 같은 차로 급제동할 일은 뭐 사실 만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 조건을 감안해서 본다면 SUV 정도의 어떤 그런 성능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인 뭐 서스펜션의 처리 능력도 그렇고, 뭐 앞서 말씀드린 그 핸들링 부분에서도 충분히 타협할 수준을 갖는 만큼 운전의 편리성 부분으로 접근하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죠. 시트 역시도 조금은 넓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체형에 상관없이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또한 전동식 럼바 서포트를 제공해 주는 만큼 어떤 시트의 포지션을 맞출 때도 조금 더 편합니다. 메모리 시트를 설정했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번 오디세이 상당히 뭐 좋아진 것이 앞서 말씀드린 2열 공간의 활용성인데요. 앞서 인테리어 부분에서 설명을 보셨겠지만, 네, 상당한 매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후열 승객을 위한 그런 배려들도 엿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블루레이 시스템을 탑재한 차들은 사실 흔치가 않죠. 뭐 DVD 플레이어를 가진 차들은 있었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블루레이 시스템을 달아놨고, 또한 화질 부분에서도 그렇게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3열까지를 가동시켰을 때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 바로 적재 공간인데요. 오디세이는 3열 뒤쪽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 있는 그런 적재 공간을 가져감으로써 화물 적재 부분에 있어서도 큰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게 되죠. 물론 3열을 이제 폴드하게 되면 평평한 공간이 나오지만 뭐 현재의 어떤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공간 활용성 부분에선 역시 뭐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차량의 전장이 5.2m 정도에 달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차체 크기에서 오는 그런 운전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차를 할 때는 약간의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그 차 폭감이라든지 길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빙 쪽에 조금 더 포커싱한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도 오디세이가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모델 뒷좌석을 감안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는데, 캐빈 워치 기능 역시도 눈길을 끕니다. 물론 컴포세이션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차들도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모니터를 활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을 약간이나마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단 이제 3열의 안전 승객과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주어져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하울링 때문에 운전석에서 차라리 그냥 목소리를 약간 키워서 대화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만큼, 이 부분은 뭐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쓰임새가 많아 보이진 않네요. 앞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이쪽 뒤로 스피커로 들리는 기능이에요. 이번 모델 특히 이제 앞열을 감안한 어떤 그런 편의성 부분, 다른 것보다 통풍 시트까지 달아놨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그렇게 뭐 활용할 일은 없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등을 구동할 때 아틀라 맵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장점인데, 실제 맵을 구동하거나 했을 때 이 처리 속도가 떨어지다 보면 이 자체에 의한 약간의 답답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현재는 정말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썼다는 흔적을 보여주게 되네요. 혼다 오디세이,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가솔린의 대배기량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디젤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소폭 처지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단 미국 시장을 겨냥한 그런 차들이 그렇듯 고속도로에서 이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12.5km 정도를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만큼 어떤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타협할 만한 수준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델인데요. 기능성을 비롯해서 어떤 편안함, 특히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잘 조율했다는 점이 바로 오디세이가 갖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오디세이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엔진의 아이들 때 소음은 일반적인 세단과 유사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있을 때는 40dB 내외니까 이 정도라면 미니밴으로서는 충분한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속 80km 정도를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의 소음 정도가 58dB 내외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에서 갖는 그런 불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이어의 성능도 어느 정도 좋은 편이고, 사실 과거에는 이 브리지스톤의 EL400 퍼포먼스 부분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주었는데, 현재는 토요타 캠리도 그렇지만 후속격의 EL440을 사용하는데 성능을 비롯해서 내구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게 되죠. 특히나 브리지스톤 EL 시리즈 같은 경우는 타이어 로테이션만 잘해줄 경우 대강 10만 킬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워런티로 최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8천 킬로까지를 달릴 수 있다고 개런티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혼다 CR-V 등을 탔을 때 어떤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났었는데, 현재 오디세이에서는 어떤 버튼의 조작감을 비롯해서 조금은 고급화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는 것도 좋습니다. 계기판도 뭐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 놔서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고요. 또한 오토스탑 기능 등 여러 가지 정말 뭐 최신 모델답게 기능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겠네요. 또한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부분을 담아내고 있고, 또한 엘카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을 때 여기서 부가적으로 센터를 잡아주는 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따른 어떤 안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질감을 최소화시켰다는 점, 바로 그 점도 장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네, 오늘 만난 혼다 오디세이. 사실 미니밴이라는 장르가 국내 시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미니밴이 화물차 같은 용도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죠. 특히나 뭐 기아 카니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현재는 단순한 승합차의 용도를 벗어나서 가정용 패밀리카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디세이는 분명한 매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물론 디젤 엔진보다 연료비 측면에서 약간의 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장거리 투어를 할 때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족감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또한 가솔린 엔진이 쓰인 만큼 MVH에서의 경쟁력 역시도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변속기 10단이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지만, 그 10단을 정말 사용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놨다는 것도 칭찬을 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한 각각의 기능성, 그런 기능성 부분에서 세심한 어떤 배려의 흔적을 보여주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오디세이가 갖는 최고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뭐 다른 점을 떠나서 시트를 떼고 붙이고 혹은 옆으로 밀고 이와 같은 기능성을 구현한 매직 슬라이드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한 번 더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장점 위주로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정말 업무용으로 혹은 가족용으로 정말 뭐 세컨드카로 정말 갖고 싶은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단 가격적으로 본다면 거의 이제 5,800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 혼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움을 줄 때가 많이 있죠. 오디세이 역시도 여기서 약간만 가격적인 타협을 해준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오늘은 정말 많은 기능성, 정말 이 차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능성과 활용성, 이 부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오디세이를 만나봤습니다.